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의 신원을 공개했다.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이 내용을 놓고서 민주당에서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국민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연 민주당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밝혔을까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들 이제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뭐 역사에 남겨야 한다 그런 말을 진짜 했습니까? 네,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이제 입장이었는데 어두운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고요. 다른 의미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수당이 힘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이렇게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가족을 향한 수사 이런 거랑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지난 정부 이래 여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얘기되는 사건들이 서로 아무 상관없는 사건들이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교롭게 두 분의 또 성이 다 모두 장입니다. 장 브라더스. 예, 오늘 좋은 토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고개가 끄덕여질 그런 좋은 토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우리 장철민 의원이 생각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우리 명단이 공개됐다고 했을 때 뭐지? 이게 의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근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실제로는 서울지검이나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진은 없지만 실제로 이 검사들의 이름이라든지 호실이라든지 어떤 조직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실 다 공개돼 있는 이미 있는 내용을 이런 이 부서와 이런 분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다라는 것만 사실은 이제 추가해서 한 내용이라 사실은 이게 뭐 지금 굉장히 막 이제 과하게 조리돌림을 한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던데 사실은 공무원이 이 어떤 직무를 하고 있는지에서 이미 밝혀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과하게 사실은 굉장히 큰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법한 수준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라는 거를 몰랐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이미 다 이 서울지검이나 수원지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과잉 수사나 정치적인 기획 수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냥 이 워낙 지금 일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방어권 수준의 행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궁금증이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도 민주당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런 당시에 그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이름과 얼굴을 뭐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전국 당협위원회에 배포를 한다든가 다 쓸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뉴스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이 시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 좌표 찍기다.
이 검사들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있는 누구라는 것을 알려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 하여금 일제히 항의 문자 메시지 보내고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핸드폰 번호를 공개한 건 아니라서 항의 문자 메시지는 어떻게 보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약간 상황이 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최근까지 대장동 수사를 많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남 FC 이 광고비 관련된 건으로 또 확장되고,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는 원래 알고 있긴 했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여러 이 수사 부서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굉장히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이제 적절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지검이나 수원지검의 굉장히 다양한 팀의 다양한 여러 검사들이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로만 보면 이게 일 개인의 문제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일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 수사력이 동원이 돼서 정말 이런 큰 집단 린치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이 이재명 대표나 당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이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전체 당에 고지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장 의원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상민 의원, 물론 당의 주류의 목소리와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합니다만 5선의 중진 의원인데 자신 SNS에 민주당 일부 기구의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몰상식적이고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다. 검찰권도 준사법권으로 권력의 압박뿐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도 차단되고 그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그냥 얘기 듣자마자는 약간 갸웃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그냥 어떤 한 의원이 이런 어떤 그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던가 주장한다던가 하면 충분히 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도 들었고, 근데 저도 이제 방금도 막 계속 이제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였구나. 이게 무슨 뭔가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어떤 정보들을 활용해서 하는 공격이 아니라 서울지검이나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완전히 이제 한글 파일 같은 걸로 해서 직접 다운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자료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공식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주장을 한다라는 수준이라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좀 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어떤 공개된 자료를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 정도는 사실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방어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장 의원님 말씀하셨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돼 있는 자료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개돼 있다고 한다면 검사의 이름과 사진 정도일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어서 각 당협에 배포한 지금 이 내용, 누가 어떤 수사를 하고 그 검사가 어디에 근무하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전담하는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모아놓은 저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에서 가공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시험 전날 특정 반에 가서 시험 문제를 알려주고 자비줄 치고 별표 쳐라 이렇게 해놓고 왜 시험 문제 알려주셨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 이미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 알려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문제 삼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지금 이와 동일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가공한 것이고 그것을 가공해서 각 당협에 내린 목적은 뻔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서 사건에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어느 지검에서 형사 몇 부에서 어떤 검사가 몇 명이 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니면 성남 FC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지금 어떤 검사가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답답하다 그렇게 느끼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장동혁 의원 생각에 민주당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비난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어떤 대응 조치 같은 걸 취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것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되찾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정치인이고 지금 다 공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당의 총력을 집중해서 이렇게 검사의 좌표 찍기를 하고 그리고 곧
이제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만은 공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나 준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의 그런 사법 시스템 자체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내가 국정을 운영하는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민주당이 앞으로 야당인 시절에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수사가 또 진행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노웅래 의원도 지금 수사받고 있고 이것도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또 이렇게 수사검사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는 건지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도 전례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도적인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긴 예.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 이 건을 통해서 약간 고민이 시작된 부분인데 저희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도 예전에 과거에 특검도 하고 했었지만 특검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특검이 누구고 어떤 그 수사팀장이 있고 사관들이 누구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사실 언론 보도를 유심히 보면은 사실 나와 있긴 다 알 하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이 수사한다 그럴 때 수사검사 이름까지 나중에 결과 발표 전까지는 정확한 수사검사 이름까지 알기는 사실 일반 국민은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예. 토론이 필요해 보이는 예.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담당 검사가 됐든 누가 됐든 직접 언론 브리핑 그렇죠. 같은 것들도 하게 되고 지금 사법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법 시스템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도 책임 있게 자기의 이 얼굴과 이름을 걸고 일들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사실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라든지 진짜로 이 수사 과정의 공정성 같은 것들도 더 담보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가 이런 어떤 이 형사 피의자에 대한 보호나 여러 어떤 그 법원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정말로 제대로 이 투명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어떤 제도적인 발전 방안 같은 것들도 한번 좀 토론을 해봐야 맞는 거 아닌가? 오히려 지금까지 사실은 누가 수사하는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얼마나 과잉하게 수사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국민적인 통제 같은 것들도 사실 지금까지는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것들을 개별 언론에 단독이라는 이름 달고 흘려주는 방식으로 이 피의자들을 어떻게 보면 망신주기들을 하고 이게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법 시스템이 투명성 문제나 이런 어떤 공정성 문제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어떤 시작점으로 한번 이 고민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박태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이것이 시작된 시기와 그 의도를 보면 그런 의도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제 경청 투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검찰 수사가 잘못됐고 무죄다. 이거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프레젠테이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좌표 찍기까지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들은 매일매일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고 사실관계를 마치 거의 변호사의 변론 요지서 수준의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당의 노웅래 의원 문제도 이제 불거졌고 노웅래 의원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억울하다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에서 어느 누구도 목소리를 내거나 그거에 대해서 변론을 해주려고 하거나 노웅래 의원이 억울하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같은 당의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는데 당대표에 대해서는 모든 당력을 동원해가지고 스스로 나서서 모든 의원들이 당대표를 방어하려고 하는데 같은 당의 중진 의원이 나도 억울하다고 하고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문제고 네. 단 한 건의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억울하다.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한 분도 안 계신지 그러면서도 지금 이렇게 좌표찍기 하는 것이 과연 지금 검찰 수사나 사법 당국의 투명성을 제고한다거나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한다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마찬가지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거죠? 노웅래 의원이 정말 서운할 것 같아요. 정말 서운할 것 예. 같아요. 저도 뭐 그 전에 이제 뉴스브리핑 나와서 예. 조금 더 정돈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거듭 이제 저도 했었고, 지금 저희가 이 구체적인 뭐 이 검찰발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너무 일희일비한다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대응이 사실 당 입장에서 별로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사실 저도 이 거듭 해오긴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변호인 위주의 정돈된 대응을 하면서, 사실은 당은 오히려 아까 사실 우리 리포트에도 나오던데 왜 이 대통령 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는 하지 않는지, 이런 어떤 검찰 수사의 불균형성 같은 것들을 지적한다거나, 그런 어떤 지금의 이제 검찰 행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점 같은 것들을 다시 밝히거나, 그런 어떤 제도 개선 지점 같은 것들을 찾는다거나 하는 게 사실 당 입장에서는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은 뭐 저도 확실하게 가지고 수사의 있고요. 불균형에 그런 대해서는 어떤 균형성을 간단하게만 한 회복하는 말씀 게 드리면, 당연히 필요하죠.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들은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아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같은 당의 후보들이 제기한 네. 문제였고, 그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던 것을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사실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측근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충분히 수사를 했었고,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해서 수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수사를 했음에도 밝혀내지 못했던 사항인데, 지금 와가지고 왜 균형 있게 수사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조금 국민들이 듣기에는 오해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서울중앙지검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가 봤더니 검찰 정보를 누르면 배치표, 조직, 그리고 각 검사실 배치표를 누르면 몇 호실에 어느 검사 이름까지는 나와 있어요. 얼굴은 나와 있지 않고. 네, 얼굴은 나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아마 민주당이 처음 공개했었는데 한 부장검사의 얼굴을 또 잘못 공개해서 그거 뭐 수정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말이죠. 자,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검찰은 유례없이 야당 탄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 명,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 검사들이 90여 명으로 합치면 110명이 넘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일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10명 모두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다는 거네요, 장 의원님. 그렇죠? 네, 그러네요. 예. 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며칠 전 당 유튜브 채널과 공식 SNS 계정에 이재명 대표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16명의 검사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어 주었습니다.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기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전남 광주 지역을 방문하면서 28일 검찰 출두를 피할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28일에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검찰에 들러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기 바랍니다. 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어느 지검에서 어떠한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김용 실장 구속 기속, 정진상 실장 구속, 김용 부원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정진상 실장 휴대전화 포렌식 중, 수원지검에서는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 기소, 또 수원지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측근 공무원 기소, 김혜경 씨 수사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관련 사건에 수사하는 검사들의 신원도 추가로 더 공개할 수 있다.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의 원칙, 이상민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검찰권도 준사법권인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얼굴이 공개된다고 한다면 과연
권력의 압력뿐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지금 150명 전부 다를 공개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사법 권력이나 준사법 권력을 여론의 발 밑에 두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지껏 그런 민심들, 여론을 모아서 본인의 죄를 한 털이라도 털어내거나 검찰의 소환을 막아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50명의 검사의 이름을 다 일일이 공개하면서 거기에 죄명, 이런 죄, 이런 죄를 지금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측근의 죄가 그만큼 태산같이 많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온 국민들한테 광고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저는 유리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법원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 장 의원님 법원에서 네. 또 판사로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결이라든가 영장 심사를 한 이 판사들의 얼굴, 정보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정치 집단 지지층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뭐 그랬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판사들도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겠죠. 상당한 압박을 받을 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압박을 받는다는 게 다음 판결하고 이럴 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속해서 여론, 일정 집단, 특정 집단의 그런 강한 여론이 있으면 우선은 판사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류의 생각이고 그것이 사회 통념인 것처럼 그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재판을 해 나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의 사건이나 그 이후의 판결들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부담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일반 국민, 그러니까 뉴스를 접한 분들이 내 생각과 다른데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데 왜 이 정당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지? 불리한 기사가 나왔지? 불리한 어떤 법안이 만들어졌지? 가령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기 위해서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뭐 SNS나 이런 방에서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기자들도 뭐 뉴스를 전하는 우리 기자들도 늘 그런 댓글 이런 게 상당한 압력이 되긴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당이 공당 차원에서 이걸 했다는 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예. 생각은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 아까 이제 우리 장도혁 의원님 예.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들은 사실 저희가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재판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누군지도 당연히 알고 과거에 어떤 이 판결 경향들이 있었는지도 알고 뭐 등등 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검사들은 모릅니다. 그럼 모르는 게 맞는 건가? 아까 이제 사법 시스템 얘기를 하셨는데 법치주의 이야기도 하셨고요. 법치주의는 가면을 쓰고 있어야 법치주의인가? 익명성 속에 있어야 법치주의인가? 이런 질문들을 사실 좀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면 압박이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투명성은 사실은 책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그 일종의 이제 이 명예를 걸고 사실은 이 사법 질서를 정확하게 이 발동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하면 압박이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익명성 속에 숨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드러내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법치주의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사실 자료화면에 네. 그 이재명 대표 대행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선거법. 빠진 거 같아서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아까 한동훈 문장관도 선거법은 그렇고 이미 기소가 돼서 네, 예. 계속 이제 개인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헌정사상 그러면 그런 이 야당 대표가 아니고 개인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근 100명 가까운 정말 어마어마한 수사력이 다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단기간에 몇 달 동안 사실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수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사실 듣도 보도 그런데 못했는데 건국 이후로 그러니까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어느 거죠. 공당의 대표가 저렇게 많은 혐의를 가지고 수사받았던 적이 있으며 저렇게 큰 죄들로 수사받았던 적이 있는지 예전에 사형 먼저 선고도 묻고 받았었죠. 먼저 듣고 중요한 것은 네. 수사 검사들은 다 책임을 지고 나중에 공소장에 수사 검사의 이름이 다 나와 있고요.
그건 다 공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이 다른 것은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지만 수사는 수사 단계에 있어서는 수사의 특성상 기밀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압력이라도 있다면 그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의 경우에는 뭐 다 공개되고 있고 양쪽에 변호사가 있고 또 검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변론이 이루어지고 공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기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누가 수사를 하고 있고 무슨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 알려지고 그런 것들이 알려졌을 때 과연 수사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그래서 수사의 기밀성이 요구되는 것인데요. 수사 끝나고 나서는 다 공개됩니다. 누가 어떤 검사가 무슨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공소장에도 다 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의 이 좌표 찍기는 그 어떤 이야기를 갖다 들이대더라도 지지자들 그리고 당협에 그걸 전달해서 당이 조직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일한 것들을 했다는 것이 문제고 각 당협에 내려보내서 이와 같이 알려주는 것은 역사에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로 하여금 적극 지지자들로 하여금 해당 검사에게 문자든 전화든 어떤 식으로든 협박과 압력을 가하라고 하는 요구인 것이지 저는 그 목적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사를 기록할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당에서 나서서 공당에 나서서 좌표 찍게 한 이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들이 사실로 드러나서 나중에 그 역사가 쓰여진다면 그 역사의 또 한 페이지에 이 좌표 찍기는 정말 암울한 흑역사로 그리고 공당이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것으로 저는 역사에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표 찍기는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조리돌림은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게 경상북도 쪽에서 우리 전통적인 하나의 처벌 방식이라고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마을 어른들이 아, 저 사람 잘못했어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사람한테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을 뭐 앞이나 뒤에다가 써서 이렇게 북을 울리면서 동네를 돌아다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줘서 다시는 그런 비슷한 잘못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전통적인 처벌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 죄인을 사람이 많은 곳에 공개해서 수치심을 주는 처벌 방식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재범을 막기 위한 것. 이걸 조리돌림이다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